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6% 증가한 16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다대포 해안 동쪽 해수욕장이 최근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잃어버렸던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때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양진호입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6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은 확대하고 채무 비율은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16조 6,921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는 예산 편성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부산형 복지 돌봄과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입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선 전세 피해 임차인에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형 산후 조리비로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5분 도시 구축 사업도 확대됩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6개소 추가로 조성해 내년에는 10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실감형 스마트 사파리도 조성할 계획이며 하센터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9개소 운영을 통해 신노년 세대의 활동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선 맥도 생태공원 습지를 복원합니다. 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 예산을 올해 2배로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은 4개 분야로 나눠 집중 투자합니다. 먼저 경제 분야는 토량 전통시장과 UN 남구대학로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물류 분야에선 거점 항공사 신규 개설 노선을 지원하고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의 이전 부지도 물색합니다. 사상 공업지역 재생 사업은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서부산 스마트밸리 재생 사업도 추진됩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 사업도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1만 호 공급 지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공공 민간 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서 입주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선 수영구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예산도 10억 원 증가한 68억 원을 지원합니다. 파크 골프장을 14곳에 만들고 전국체전 예산은 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편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기관, 바로 부산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멍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중단까지 선언하고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문화회관에 대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첫 질의에 나선 정채숙 의원은 지난 4월 대표이사 선임 직전 대표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정기 승진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는 전임에서 이제 대행체제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보고보다는 상황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인사 진행 배경에 대한 이유를 저도 살폈습니다. 정 의원은 취임 이후 지난 9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도 미흡하다는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문화로 도시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기관으로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위에 처리도 너무 미흡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 사망을 얘기하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대한 조사하고 있다. 그 위에 조항을 보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1항입니다. 76조 1항 볼까요?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직기강 문제를 바로잡는 게 먼저라며 행정감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문화회관에 이전에 이런 비슷한 직장 내 폭행 사건이 5건이나 또 있었습니다. 부산에 문화를 선도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 문화 공연장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를 심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상조 행정문화위원장이 감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조직, 인사 등 경영관리 쇄신 방안을 준비하여 다음 감사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채숙 의원은
부산시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출자 출연 기관들의 조직, 복무, 인사, 경영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여러 가지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이 좀 결부가 되면서 건강한 기관으로 나가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좀 지켜보고 교육 내용이라거나 또 어떤 이 상담 창구를 더 활성화해서 작은 일이라도 이런 게 좀 숨어 있지 않도록 더 끌어내서 정말 전체 우리 부산시의 근무 문화가 좀 더 밝아지고 정말 일하는 신나는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기를.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안 동쪽 해수욕장이 잃어버렸던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백사장으로 유명했지만 연안이 침식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잃었는데요. 최근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착공전 모습입니다. 연안이 침식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자갈과 돌멩이가 가득합니다. 최근 연안정비 사업을 마무리한 동쪽 해안, 10년 만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래 백사장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걷기 편한 길도 생겼습니다. 요 백사장이 없었다고요. 이 도로 해놓고, 이 계단 해놓고 뭐 이런 거, 여기 길 해놓은 게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연안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근 주택과 상가의 시름도 덜게 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해안가의 상가와 주택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중 방파제를 설치해서 큰 파도가 태풍이 왔을 때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막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득을 보고 있다. 총 사업비 315억 원이 투입된 연안 정비 사업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단계 사업은 930m 길이의 방제 호안과 해수, 치수 시설 설치 공사가, 이어 2단계에서는 길이 220m의 수중 방파제를 만들고 침식된 해안에 모래를 공급하는 양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큰 파랑이 오게 되면 항상 그 배후부 지역이 침수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배후부지 침수 등의 예방과 기존 호안을 재정비, 설치하게 된 겁니다. 한때 백사장으로 유명했지만 연안이 침식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잃었던 다대포 해안 동측. 연안 정비 사업 완료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국내외에서 불법 선물 거래소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 30대 조직폭력배가 주축이었는데 이들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고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선물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36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 30대 폭력배를 포섭해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고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을 통해서 같은 이제 그 조직원들끼리 허위의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회원들을 모집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설 거래소로 이제 안내하는 방식으로 여기 가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회원들을 좀 많이 모집했습니다. 불법 선물 거래소는 나스닥이나 항생 등 선물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실제 선물 거래소와 유사하게 운영됐습니다. 모두 1,130억 원 규모의 판돈을 만들어 11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근데 실제 선물 거래 방식은 그거랑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거액의 증거금도 좀 필요하고요. 교육도
이렇게 필요하고 한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설 사이트 같은 건 거의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법원의 범죄 수익 추징 보전 결정을 통해 고급 외제 차량 등 8억 6천만 원 상당을 환수했습니다. 또 국외로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북구 내년도 예산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선 설계 등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북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북구 예산은 총 6,978억 원, 올해보다 39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장 역점을 둔 구정 방향은 구민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을 안전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덕천교차로 상습 침수지 해소 사업을 내년 완료하고 만덕동 급경사지 안전사각지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난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내년 한 해 기본계획 수립과 본설계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식 의원은 구포 3동이 지난 30여 년간 인구 절반가량이 감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터로 남아있는 마을 입구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북구가 적극 매입하여 구포 3동의 수건 사업인 주차장 설치와 연계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상의 문제나 소유주와의 매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무상 임대를 통한 임대형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 임성배 의원은 덕천 만덕 지역 체육센터 건립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에서 최종 후보지 3곳을 선정한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기수 의원은 화명동에 조성된 맨발 산책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주말에는 관리 인원이 상주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족 시설을 구간마다 충분히 설치하여 화장실 상주관리 인력을 배치를 고려해 주시고 한편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 동안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결 등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과 서구 아미동을 잇는 제2대티터널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971년 준공된 대티터널, 부산 사하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면서 터널이 노후화되고 왕복 4차선의 좁은 도로 폭은 잦은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제2대티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0월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 내년도 국비에 용역비, 설계 용역비 19억 원을 올해 말 안으로 제가 국회에서 반영시킬 예정이고요. 제2대티터널은 총 사업비 2,093억 원, 전체 길이 2.23km에 계정동과 아미동을 잇는 왕복 4차선 터널을 새로 만드는 사업. 부산시는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당시 괴정사거리에서 충무동 교차로까지
통행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괴정로로 해갖고 소대신동 넘어오는 거기가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거기를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밑으로 충무로 쪽으로 이렇게. 제2대티터널 예비 타당성 통과로 서부산 지역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가운데 제2대티터널 사업은 내년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해 203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저희 BTV는 지난 6월 부산의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많은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그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대인 기자의 운전면허증을 올리자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20대도 마찬가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발급됩니다. 지난해 교체한 도시철도 승차권 발매기가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걸 왜 몰랐을까? 찾아낸 기자도 대단하다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지난 6일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무려 161억 원을 투입해서 구축한 이런 시스템, 승차권 자동화 시스템이 개시한 지 불과 2년도 안 돼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는 교통공사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물품 검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사 측에서도 지금 이런 하자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예,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그때 그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제가 기억이 좀 어림풋합니다만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알고 이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어서 전체 에라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을 다 하고 다 잡았습니다. 공사는 또 매일 영무원들이 발권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권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모바일 승차권 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충전 방식 등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승차권 이용률이 0.2%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스템 개선 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부산시에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사회 케이블 방송사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부산시에도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물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조장하며 허투루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봐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